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공식을 외워가지고 막 그 문제풀이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이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쌤하고 이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운동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봐서도 알겠지만 양이에요, 양. 뭐 어떤 양이냐?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양을 나타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뭘로 나타내면 편하다 그랬죠?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운동의 양이다. 그럼 이제 뭐 운동량이 10이다. 그다음에 운동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다. 그러면 얘가 운동량이 뭐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적인 개념이에요. 양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쌤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다들 한 번씩 맞아보셨나요?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총을 맞으면 죽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어차피 총을 맞는다는 얘기는 총알을 맞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똑같은 총알을 맞추는데 하나는 총으로 해서 여러분이 뭐 총알을 맞았다는 걸 가정해보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총알을 들고 예의타고 던졌어요. 그래서 맞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총알을 맞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거는 별 크게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겠죠.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차이를 보겠다면 왜 첫 번째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큰 우리에게 타격을 주고 두 번째는 그죠? 간지러울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세게 던지지 않는 한. 그 둘의 차이는 뭐냐? 바로 그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충격을 준다던가 어떤 타격을 준다는 얘기는 똑같은 물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렇죠. 속력이 크면 클수록 혹은 속도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겠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인데 하나는 총으로 해서 발사한 거랑 하나는 선생님이 예의 타고 던진 거랑 이렇게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똑같은 속력의 크기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체를 던져줄 겁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똑같은 속력의 크기로 이렇게 던져줬어요. 이제 여러분이 달려와서 헤딩을 하는 겁니다. 자, 딱 던져주고 헤딩. 이번엔 똑같은 속력의 그 크기로 던져줄 건데 이제 볼링공을 던져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링공을 딱 던져서 달려와서 딱 헤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끔찍하죠, 그렇죠? 이번엔 똑같은 속력으로 우리가 그 물체를 던져줬을 때 어떤 여러분들하고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것이 더 큰 타격을 입었느냐. 그거는 볼링공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 볼링공과 축구공의 차이는 뭐다? 속력은 똑같지만 뭐죠? 그렇죠. 그 물체의 질량이라는 거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알이든 볼링공이든 그냥 얘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운동을 변화시키려는 거죠. 그 변화시키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힘든 것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어떻게 속력이 빠른 경우, 속도가 빠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 물체의 운동을, 그러니까 그 물체와 어떤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는 그 얘기는 그 물체에 대한 운동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탁구공이 날라왔어요. 누가 탁구공을 던졌어요. 그럼 그거 간의 기별이나 갑니까? 그렇죠? 그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링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총알을 던지는데 그걸 총에다가 장착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탁구공 같은 경우 오다가 걔가 툭 부딪히면 뚝 떨어지죠. 탁구공의 운동이 달려오던 것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운동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볼링공 같은 경우는 얘의 운동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면은 내가 딱 막아서 그거를 얘의 운동을 잘 변화를 못 시키니까 큰 타격을 입는 거고, 큰 타격을 입는 거. 총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속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주면 결국은 이거예요. 둘 다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질량 그리고 속도의 크기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운동의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얘들이 크면 클수록 얘들의 운동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그 양적인 개념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질적인 개념 하나 따져서 방향까지도 포함시킨다. 요것만 조금 우리가 주의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탁구공 날라와 피해 그러면 여러분 뭐 신경 씁니까? 뭐 맞아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야 차 날라와, 차가 날라오면 안 되지. 야 차와 그러면 어떻게 어디 해가면서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운동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방향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총알하고 아까 볼링공 생각하면 되죠. 이건 볼링공이 총알 같은 속력으로 날라오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운동의 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량은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공식을 만든 거거든요. 아, 이게 운동의 정도를 나타낸 거구나. 이겁니다. 되겠죠? 근데 그럼 이 운동의 정도를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10이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얘가 뭐?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얘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시키려면 당연히 얘 뭐를 가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정지돼 있어요. 그렇죠? 얘를 빵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운동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무언가가 작용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힘이란 요소가 작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힘만 작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즉 이 우리가 얘의 운동 정도 즉 운동의 양을 변화시키려면 힘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하나를 고려해야 되냐면 그렇죠. 얘와의 상호작용인 시간이라는 것, 즉 시간적 결과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강력한 힘을 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얘는 이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구 방망이로 이제 투수가 공 던지잖아요. 그럼 투수가 공 던졌을 때 그 야구 배트로 공을 딱 때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하고 야구 배트가 접촉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강력한 힘으로 이제 얘를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서 그 공에다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짧은 시간 접촉했지만 그 힘이 크기 때문에 날라오던 공이 제대로만 맞으면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물론 속도도 바뀌겠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힘을 우리가 주로 힘만 생각하는데 힘이 적더라도 지속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촉 시간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작용 시간이 굉장히 크면 역시 이것도 운동의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동계올림픽 같은 거 보면 봅슬레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 4명이서 와 다다다 막 하면서 계속 그 출발 라인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럼 뭐 걔는 걔대로 가고 막 사람들 막 다 미끄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걔네들까지는 어떻게 된다? 힘을 자기네들이 줄 수 있을 만큼 주지만 결국에는 출발 라인 직전까지는 우선 타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 계속 밀어줌으로 해서 시간을 그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 봅슬레이 운동량 정지해 있는 그 봅슬레이를 더 운동의 양을 더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결국엔 그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힘과 그리고 그거에 작용하는 시간 요 둘의 양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충격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뭘로 표시한다? 양으로 표시하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방향이 있습니다. 힘이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리원에서 방향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 살펴봤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양적인 계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신 양적인 계산을 할 때 방향을 고려해서만 하면 돼요. 그 방향은 딱 두 개입니다. 위 아니면 반대 방향 아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오른쪽이면 왼쪽 이런 것만 고려하면 되지 무슨 대각선을 가고 이런 거는 원에서는 안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엔 이것이 충격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시간이라는 개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질적인 개념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강도였죠. 강도. 세기를 나타내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곱하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비단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는 뭐를 간단하게 하는 수학적인 테크닉이라고 그랬어요. 더하기를 편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그랬죠. 즉 여기서 말하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힘 곱하기 이 시간이라고 하면 뭐냐면 시간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뭐다? 누적의 개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힘이라는 것을 얼마나 누적했냐. 자, 아까 봅슬레이처럼 그 힘으로 계속 얼만큼 누적을 했느냐. 바로 이 내용이죠. 되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아까 공 차는 거.
얘 같은 경우 지금 처음에 정지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죠. 그럼 얘 운동해야 안 해요? 그럼 운동량이 0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내가 충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F란 힘을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얘랑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접촉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운동을 얼만큼? 10만큼 하더라.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운동의 양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의 운동량을 부여했는데 그게 0에서 10이 됐으니까 얘가 얼마가 됐다? 10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게 이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뭐 이런 거. 야, F 델타 T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의 뭐 변화량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는데 당연하지. 원래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죠. 하지만 어떻게 처음에 운동량에서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 힘을 가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인 힘을 가하면 충격을 주게 되면 걔는 운동량이 변할 거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요게 있는 거 여기만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을 빼주면 되죠. 쭉 빼기 0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자,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게 이게 변화량이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운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충격량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감을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양. 이것도 양으로.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한다. 그래서 얼마만큼 힘을 얼마만큼 상호작용했느냐, 그 힘으로 얼마만큼 접촉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충격량은 I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충격량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된다? 운동의 정도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화량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이라는 운동량, 그러니까 뭐 MV 계산하지 말고 그냥 10 양이라니까 그냥 숫자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운동을 가지고 축구공이 거기에 뭐 가고 있어요. 거기서 뒤에서 더 발로 차서 밀어줬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충격을 더 줬어요. 힘을 줘서 더 그 접촉 시간까지 줘서 충격의 양을 더 했더니 축구공이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됐다? 15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가한 충격량은 얼마예요? 얼만큼 걔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렇죠. 원래 10이었는데 얘가 얼만큼? 15가 됐으면 당연히 5만큼 준 거잖아요. 맞죠? 5만큼을 보태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5가 됐다. 이거를 우리가 또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15 빼기 5다. 그렇죠? 15 빼기 10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10이고 나중에 15다. 그래서 이거 하면 5다. 이게 아니라 그냥 5만큼 줬으니까 얘가 15가 된 거예요. 외우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죠. 되겠죠? 반대로 이런 거. 자, 보세요. 10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막은 거야. 볼링공이 10으로 오고 있어. 그걸 내가 힘을 줘서 얘랑 접촉해서 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았다고. 얼마만큼 힘을 줘서 접촉 시간에서 얘한테 충격을 줘서 얘를 결국에는 정지시켰어. 그럼 내가 얘한테 준 충격량은 얼마예요? 10이지. 근데 어떻게? 얘가 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로 잡았으면 그거에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얘 운동량은 0이 된다 이거예요. 되겠죠? 너무나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거 뭐 그냥 공식으로 해도 되죠. 근데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량이 변화를 주려면 그만큼의 내가 충격을 줘야 된다. 근데 운동의 양을 우리가 양으로 따졌기 때문에 충격도 양으로 따지자라는 게 이게 충격량에 대한 개념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우리가 어떤 질량 M이라는 물체였다고 하면 MV. 그렇죠? 거기다가 어떤 충격량을 주게 되면 이 속도가 처음과 나중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F 델타 T라는 거, 내가 가한 충격량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나중에 그 운동량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빼준 값만큼 내가 얘한테 충격을 줘서 얘가 변화가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P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감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충격량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운동량의 변화는 커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 정지해 있는 애를 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게 되면 더 운동을 심하게 할 거니까 더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클 거라 이 얘기인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크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접촉 시간을 길게 하거나
작용 시간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키워주면 굉장히 큰 충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건 사실 뭐 물리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감 잡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큰 충격을 줘도 요게 적더라도 큰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요게 적더라도 요 시간 접촉 시간이 길면은 거의 뭐 이제 큰 이제 전체적인 양의 충격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야, 이 호박 막 이랬어요. 오,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럼 이제 친구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너 거기 앉아 하면서 정지했던 친구가 갑자기 달려온다. 이거 뭐 물리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감을 잡으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무섭지만 이거 지속적인 거 이것도 무섭거든요.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작은 충격으로 오랫동안 주는 거예요. 너 뭐 못생겼어. 아유 별로야. 아우 막 너 냄새나. 막 이러면 누적누적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결국에 그 친구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선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엄마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요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큰 충격을 주는 경우는 좀 덜하죠. 대신에 요 지속 시간을 늘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운동량을 변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잔소리의 개념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만 이런 거는 큰 충격을 주기도 하죠. 가끔 아주 뭐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때 몰랐냐? 난 너 주워 왔어. 막 이런 거. 그러면 지금이야 뭐 주워 왔다 그래도 아유 뭐 그러셨어요. 뭐 아유 그때 왜 또 하필 절 주워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죠. 그 양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짧은 시간에 큰 충격.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덜 이제 충격을 잘 못 받으니까 엄마들은 잔소리를 한다 그랬죠. 요거는 적더라도 충격의 힘은 적더라도 어떻게 된다?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충격량을 크게 만든다. 야, 옆집 뭐 철수는 하버드 유치원 들어갔다더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야,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전체적인 양이 결국에는 운동량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어렵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선생님이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이라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운동량이란 건 초기 조건과 그다음에 나중 조건의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보존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100이란 게 있었는데 그것이 80이 됐다. 그럼 20이 손실이 됐죠. 그럼 보존 안 된다. 이건 잘하는데 처음에 100이었는데 얘가 120이 됐다. 그럼 20이 늘었죠. 이것도 보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존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별표 하나 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 이제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은 따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지만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두기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운동량 그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요 보존 법칙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가 얘랑 충돌하게 되면 얘가 가진 운동량이 얼만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운동량이 가졌으면 얘가 얘랑 충돌했어. 근데 얘가 0이 돼 버렸어요. 그럼 100만큼의 운동량이 줄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00만큼의 운동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존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럼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서 얘 딱 충돌해서 이렇게 얘네 둘만의 충돌이 되는데 갑자기 100이라는 거 달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힘을 더 줘서 120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럼 얘가 처음의 조건인 100이 아닌 120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운동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충격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뭐 우리 뭐 흔한 걸로 뭐 마찰 이러면 원래 처음에 100으로 왔는데 점점 속도가 줄었다던가 그럼 100으로 왔는데 얘가 결국에는 충격량은 80만 받는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선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외력은 내가 더 보태주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같이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한번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서로 뭐 같은 속력으로 해볼까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온다고 해보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꽝 하고 충돌을 했어요. 꽝 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꽝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어떤 힘을 가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힘을 우리가 가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얘는 이 물체는 얘한테 똑같이 F라는 힘의 크기를 가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뉴턴의 3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힘의 크기는 똑같이 한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힘에 대한 효과는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리 나눠지겠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힘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뭐다? 얘네들이 작용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죠. 얘가 얘를 충돌해가지고 딱 해서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얘랑 딱 충돌하면서 얘가 떨어졌는데 얘는 붙어있더라. 이건 모순이죠. 그렇죠?
떨어졌으면 같이 떨어져야 되고 붙어있으면 같이 붙어야지.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붙어있더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얘는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촉하는 시간,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같다는 거죠.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자 A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계속 이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떨어져 나갔고 얘도 이쪽 방향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자 보세요. 마이너스 F 델타 T가 되겠죠. 얘가 받은 거.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결국엔 이것이 뭐다? 요것이 뭐냐면 그렇죠. A라는 것의 운동량의 변화가 될 것이고 자 이거 벡터 표시 그냥 지우고 하겠습니다. 방향 중에서 이미 방향 고려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B라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같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딱 치워주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럼 이쪽으로 좀 넣을게요. 결국에 이 두 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요거 A의 운동량의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B의 운동량의 변한 것은 결국에는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같다고 놓을 수 있죠. 그럼 얘의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A 그렇죠? V A라고 하고요. 이게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죠. 빼기 MA 그 다음에 VA라고 하죠. 즉 얘의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맞죠? 근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얘랑 자 B의 운동량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럼 MB, VB의 나중 속도, 이게 나중 운동량에서 결국에 MB, VB의 처음 운동량을 빼준 것이 바로 이 둘의 양이 뭐다? 이게 운동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A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분배를 뭐 배분인가요?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요거 이렇게 넘기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자 보세요. MAVA 더하기 MBVB. 그다음 얘 이쪽으로 넘기면 MAVA 다시. 그렇죠? 더하기 MBVB 다시라고 해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쉽게 말하면 A와 B의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A와 B의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처음 속력이 자 6m/s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5kg짜리 물체가 있었고 얘가 정지해 있었어요. 얘네들이 달려와서 빵 충돌하고 나서 자 보세요. 요게 2kg짜리는 똑같은 방향인데 속도는 1로 줄었어요. 1m/s로 가고 자 5kg짜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얘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자 얘 질량, 충돌 전에 얘 운동량의 합과 얘 운동량의 합과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의 합은 같다 그래서 2 곱하기 아까 공식입니다. 2 곱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0은 자, 얘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V와 같다. 그럼 요거 10이고요. 요거 0이 되니까 12는 2 그 다음에 더하기 5V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빼주면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V니까 V는 얼마? 2m/s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 정답이 2m/s 이렇게 쓰거든요. 일반적인 경우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이해를 하면서 하면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운동의 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에요. 보세요. 이게 운동량 얼마예요? 이 운동량 얼마? 12였어요. 나 단위도 안 쓸 거야. 그냥 12만큼의 12라는 양의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얘는 운동 없었다고요. 그렇죠? 0이에요. 0. 그런데 얘가 충돌을 하니까 운동량이 2가 되고요. 얘는 운동량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봐요. 12짜리라는 애가 2가 돼버렸네? 그럼 10 어디 갔어? 얘랑 작용하면서 10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맞죠? 10이라는 것을 얘한테 충돌을 마이너스 10이라는 만큼을 줬기 때문에 얘가 2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만큼 얘한테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도 얼만큼? 10이라는 걸 받았다는 얘기죠, 운동량이.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자, 달려오는 애한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충격량인데 달려오는 애를 내가 멈추게 했을 때는 나는 그만큼의
달려오는 애 입장에서도 얼만큼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멈춘 거죠. 근데 멈춰 있는 애도 얘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달려오는 애를 내가 멈췄다는 얘기는 나도 얘가 달려면서 나한테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둘의 양은 같다. 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힘이 같고 그다음에 접촉 시간이 같기 때문에 10만큼 얘가 운동량이 줄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0만큼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줄인 만큼 받았다. 그럼 얘 운동량이 10이 됐다.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그것이 10이다. 얼마가 됩니까? 속도가 2가 돼버리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데 딱 보게 되면 이제 대입 안 해도 10이었는데 10이 됐네? 10만큼이 얘가 줄었네? 그럼 얘는 10만큼 늘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된다? 속력은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식이 뭐하러 필요했냐 이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7m/s로 가고 있었어요. 7m/s.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돌 자체가 안 일어나죠. 얘가 더 빨리 가니까. 여러분 이거 은근히 또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 너무 이런 개념이 조금 그냥 계산만 하려고 그러니까 얘 6으로 가고 있는데 7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충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운동량 변화 이게 잘못됐죠. 그럼 얘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 보세요. 얘 운동량 얼마예요? 10이죠. 얘 운동량 얼마예요? 10이죠. 변화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얘한테 준 충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충격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남한테 뭔가를 변화를 시키려면 그만큼의 충격량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량을 가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그만큼의 충격을 받지만 나 역시 그 사람 내가 가하면 충격만큼 또 받는다는 얘기다. 즉 이런 거죠. 지금 요거 보면 알겠지만 관여를 안 하면 절대로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죠. 볼링공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무슨 힘을 가해서 얘를 멈추거나 밀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럼 얘 운동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왜? 얘한테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충격량이 0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뭐 볼링공 굴러가는 거 보면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 뭐 볼링공이 굴러가다니. 그렇죠? 관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의 서로 간에 충격량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특히 우리 학생들 보면 물론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떤 충격량을 해서 좀 피해를 줬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건 정당한 우리가 욕을 해야지. 야, 너 왜 나한테 이러냐? 나한테 왜 피해를 주느냐?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그 왕따 문제 이런 거 심각하잖아요. 제가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그냥 난 제가 싫어. 그럼 어떻게 된다? 싫은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 미움이나 증오라는 것도 기본적인 감정이니까. 그럼 싫으면 싫어하라고. 대신에 뭐 그냥 싫어하라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또 행동으로 옮겨도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내비둬요. 결국엔 이 친구에게 뭐 충격량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도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충격을 또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 명하고 이제 그런 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두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뭐 좌우명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좀 영화를 보면서 좀 이건 참 좋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좌우명이 이제 자서 남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자. 뭐 자면 내 건강에 좋고 막 이런 거였는데 요 근래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 중에 그 뭐 친절한 무슨 박자신가 금자신가가 있어요. 영화는 난 내 취향 아니어서 정말 재미없었는데 거기서 딱 한마디가 너무 좋았어. 너나 잘하세요. 그거 진짜 멋있는 명언이에요.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남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만 잘하라고. 남에 관여하지 말고. 응?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남이 어떻고 뭐 남이 뭐 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그 제대로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의 완성도를 높일 사람은 내 거 하느라 바쁘지 남이 어떻게 하지 이거 볼 시간 없다니까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에?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또 얘기 나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되면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건 정말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여하는 거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요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선생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총을 맞았을 때 관통을 됐다 그러면은 그래도 살아날 확률이 높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관통도 뭐 여기를 막 뚫고 나갔다 이러면 죽지. 뭐 사람의 장기가 파야 되는데 살짝 스쳤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사람이 죽지 않냐면
총알이라는 어마어마한 운동량이 와가지고 얘가 박혔다. 그럼 걔의 운동량을 어떻게 된다? 내가 멈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총알에도 충격을 줬고 그 총알이 멈출 만큼의 나도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스쳐나갔어요. 그럼 얘의 운동량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0으로 왔는데 99로 지나갔어요. 그럼 난 1만큼의 충격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충돌구거든요. 근데 야, 너 2개 좀 빠져 있어봐. 5개가 있는데 2개 좀 빼고요. 얘네들만 해볼게요. 얘 하나를 운동시킬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자, 이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운동량 보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걸로만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얘가 질량이 다 하나씩 1이라고 한번 해보죠. 다 1일씩이에요. 속력을 10을 줬다고 해보죠. 그럼 운동량 얼마예요? 얘 운동량 얼마다? 10이죠. 그럼 얘가 10으로 들이받았으니까 10이 전달되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손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0으로 왔죠. 근데 얘네들이 1, 1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1, 1이니까 2개가 질량 1인데 얘가 속력을 5를 받고요. 얘도 속력을 5로 받아서 10으로 왔을 때 얘 운동량 5 받고 두 번 여기 있는 애도 5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탁 충돌하면 5라는 속력으로 둘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10으로 땅 왔을 때 그의 절반 속도로 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운동량 보존이죠. 근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는 이거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에 대한 보존은 확실히 일어났죠. 어떻든 하나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그 운동량만큼 얘가 운동량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여기다 또 하나 플러스 뭐냐면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까 하나가 충돌해서 2개가 이거의 절반 속도로 이렇게 2개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너지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리원에서는 사실 이걸 다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충돌 같은 경우 이건 그래도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데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2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둘 다 보존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제 에너지라는 거,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음 이제 더 앞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뒤에서 선생님 좀 말씀드릴게요. 운동량 보존 아까 질량이 1이었어요. 그리고 속력이 10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10이라는 운동량은 얘네들이 가져가야 돼요. 이 2개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2개가 가져가게 되면 이래요. 1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5가 돼야 운동량이 다 10이 되겠죠. 그럼 운동량 보존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보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v 제곱이죠. 질량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10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00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에너지는. 근데 이렇게 나눴게 되면 얘랑 얘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 25 맞죠? 더하기 이건 뭐야? 그쵸? 자, 다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2분의 25가 2개니까 2분의 50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됐죠? 손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붙어서 갈 수 있지만 에너지가 지금 보존되는 지금 여기서는 완전 탄성 충돌해서 에너지가 지금 보존이 됐죠. 에너지 역시 보존이 된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속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속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한 물체만 10이라는 속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계산해도 똑같은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됐을 때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질량이 같은 경우 속도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받치면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속력으로. 그래서 이 감을 잡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그 뭐 비탄성 충돌이나 아니면 2개가 한 덩어리가 되면 완전 비탄성 충돌도 하지만 이게 지금 운동량 보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 탄성 충돌에서 에너지도 보존이 되면 우리가 속도가 보존돼.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둘의 질량은 같다고 해보죠. 만약에 질량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계산 안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자는 거예요.
자, 완전 탄성 충돌로, 즉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얘가 5라는 걸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7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5로 가고 얘는 7로 가면, 그렇지, 이건 충돌 안 일어나고. 내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 은근히 무조건 계산만 하려고 그래. 딱 보면 충돌 안 하겠네. 이게 돼야 되는데. 되겠죠? 자, 두 번째,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얘가, 자, 7로 가고 얘가 3으로 갔어요. 그럼 충돌하겠죠? 그럼 충돌은 어떻게 돼요? A는 어떻게? 그렇죠. 얘는 3으로 가고요.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자, 얘가 3으로 가고요. B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얘는 7로 가게 됩니다. 속도 교환이 일어나요. 질량이 같을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기 그거잖아요. 그 쇼트트랙에서 개주할 때 막 달려가다가 그 엉덩이 이렇게 막 밀어주잖아요. 그거예요. 내 운동량을 얘한테 전달해주면서 나는 속도가 줄고 얘 속력을 받고 속도를 받고 얘한테는 내 속도를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달리던 애가 빠르니까 지금 출발하는 애들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가 이쪽으로 5로 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야, 이걸 이렇게, 그래도 되죠? 자, 이쪽으로 5로, 그냥 하던 대로. 자, 이렇게 하고 B를 5로 가고 있다. 그럼 얘들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도 교환.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이쪽으로 5로 가고, 즉 얘를 마이너스로 잡게 되면 마이너스 5로 가고,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플러스 5로 간다는 겁니다. 되겠죠? 완벽하게 속도 교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것도,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얘는 정지했어요. 얘가 5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자, 질량이 같고 완전 탄성 충돌, 즉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지, 그리고 얘는 5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감을 여러분들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럼 나머지 질량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냐?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운동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2kg짜리랑 5kg짜리 충돌했을 때 얘가 속도가 처음에 6이었는데 1로 됐다. 그럼 얘 운동량 얼만큼 변했네? 그럼 그만큼 변한 만큼 충격량이 받은 거니까 그 충격량 얘도 받았겠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우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 장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다시 볼게요. 요거 이제 둘 한번 다시 내려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두 개를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빨리. 됐어요? 자, 그럼 합니다. 그렇죠. 계속 두 개씩 이동하죠.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로 한번 해볼게요. 세 개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딸려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세 개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세 개.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아까도 보면 처음에 하나가 여기 와서 충돌해서 두 개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두 개가 같이 이거의 절반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만 나갔죠.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꽝 충돌해. 그럼 얘한테 10을 주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0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또 충돌하죠. 0짜리랑 충돌하죠. 그러니까 얘가 죽고 얘가 10으로 가기 때문에 얘 하나만 10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분석이 되죠. 이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까 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분석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얘가 20으로 왔어요. 땅 충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10씩 받죠. 그 얘네들 속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죽어요. 됐죠? 근데 20으로 가려는데 얘가 지금 서 있죠. 그럼 얘랑 충돌하면 얘가 죽고 얘가 10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으로 우선 나갑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정지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얘가 또 10으로 들이받죠. 얘가 죽고 얘가 10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가 10으로 해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석되죠? 예. 이것도 그냥 되면 와 그냥 된다 박수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지. 이게 장난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세 개가 왔으면 세 개랑 두 개랑 충돌하면 세 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나 보죠. 30이라는 걸로 왔어요. 결국에는. 그럼 얘가 30이라는 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20 받고요. 자, 보세요. 쫙 와가지고 30이라는 게 맞죠? 그러면 다시. 자, 꽁꽁꽁. 이해 가죠? 자, 30으로 왔어요. 그럼 얘 딱 둘이 받으면 얘네 둘이 10씩 받으면서 얘네들은 죽어요. 대신 뒤에서 10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속력 교환이 되니까. 근데 얘가 지금 10으로 땅 떼니까 얘가 죽으면서 얘가 다시 10이 되죠. 그 다음 얘가 또 막고 있으니까 땅 충돌하면서 얘가 죽으면서 얘가 10이 되죠. 근데 이제 막는 애가 없죠. 얘들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세 개가 어떻게? 그렇죠. 10으로 이렇게 세 개가 빵 때리면 세 개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되겠죠? 완벽하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잘해야 되는지 이런 거지. 자,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5개라면 어떻게 될까? 5개. 자,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5개를 하면 자, 5개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그쵸, 막 이런 거 하면 귀여운 비난들도 좀 듣고 그쵸? 선생님 뭐예요? 그게 막 뭐야 하면서 웃음소리 들리고 해서 즐거운데 여기서 이렇게 혼자 하니까 환자 같네요, 선생님이. 환자. 안 할게요. 가끔가다 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결국에는 운동량을 변화시킬 때는 충격량이 우리가 주어져야 된다. 충격의 양을 줘야 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충격량은 얼마만큼 힘을 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얼마만큼 그 시간이 작용할 것이냐, 이게 충격의 양이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자체는 충격의 양이고 요거의 힘을 우리가 뭐로 하냐면 충격적인 힘이다. 그래서 충격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해석할 때 양과 충격양과 요 부분의 충격력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충격의 양은 결국엔 얘 둘의 합이죠. 그래서 보면 얘네 둘의 이제 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선생님이 그래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죠. 결국엔 넓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힘에 대해서 시간이 누적된 거다. 그래서 이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FT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게 적분의 개념인데 잘라서 이 부분 이렇게 잘라 붙이면 여기 들어가겠죠? 잘라서 붙이면 들어간다. 결국에는 이렇게 뭐 곡선이 이제 변해도 결국에는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의 양이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되는데 이때는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직사각형.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어떤 수학적인 틀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충격량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에는 어떤 운동량이 발생했을 때, 자,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자, 어떤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어요. 자, P라는 P1의 운동량이 있었다. 이렇게 쓸 때 여러분 헷갈리겠다. 자,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가 V라는 운동량이 있었는데 거기다 내가 충격을 줬어요. 충격량을 줬어요. 그렇죠? 충격의 양을 줬더니 결국에는 V 다시가 됐더라.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요거는 이제 바꿔야지. 빼기 MV를 해주고 요걸 없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값하고 처음값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이것이 충격량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런 걸 한번 시간과의 관계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애가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운동량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 속력이 10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운동량 자체가 질량이 1이고 속력이 10이라서 10이라는 운동량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소미물에 붙으면서 걔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0으로 떨어진 거예요. 10이 딱 정지, 0. 그러니까 얘도 운동량이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10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부딪히면서 결국엔 0이 됐다. 그럼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10이라는 운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충격량? 마이너스 10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도 얼마 받았다? 마이너스 10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왜 멀쩡하고 얘는 왜 깨지냐 이거죠.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충격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운동량이 변하니까 처음에 10이었는데 나중에 0이었으니까 0 빼기 10, 그렇죠? 나중에서 처음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10을 받아서 됐죠. 그것이 이제 충격량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시멘트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 크게 느껴진다. 즉 얘가 1이면은 10이라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고, 반대로 소미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접촉 시간이, 쉽게 말하면 작용하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힘을 1만 받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지금 충격량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둘 다 만족하지만 이 접촉 시간이 늘려지게 되면 그 충격에 대한 힘은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뭐 시멘트는 빡 하면 바로 깨지죠. 소미불은 어때요? 접촉 시간이 길다니까 쭉 떨어지다 어떻게 돼? 푹신하죠. 푹신하면서 어떻게 된다? 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서 똑같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조합에 따라서 더 많은 충격력, 힘을 받느냐 아니면 덜 받느냐, 이거 우리가 응용하는 거 맞지 뭐. 예를 들어 뭐 야구공 날라와요. 야구공 날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잡아요? 딱 이렇게 잡아요? 아니잖아요. 잡으면서 이렇게 뒤로 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 접촉 시간을 늘려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가 받는 충격을 줄여드는 거. 어떻든 얘를 멈추게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거든요. 뭐 낙법 같은 거, 그렇죠?
딱 떨어질 때 바로 딱 쓰면 무릎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면서, 그것도 더 화끈하게 굽히면서 연속 동작으로 굴르면서 온 등이 대면서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서 접촉 시간을 늘려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충격력을 줄여요. 어차피 이거는 결정돼 버리는 거죠. 어차피 얘는 멈출 거잖아요. 떨어지다가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 운동량의 변화는 뭐 100에서 0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이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덜 받는 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지금 충격량은 이 넓이를 구하면 똑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좁게 주면 당연히 힘을 크게 받는 거고요. 시간을 푹신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넓게 잡아주면 오히려 오래 접촉하게 되면 충격은 덜 받는다. 이런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반대로 충격력을 크게 해줄 필요도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격파 같은 경우 이거를 짧은 시간에 힘을 그러니까 똑같이 얘를 딱 해서 때려줘야 얘가 그 시간 접촉 시간 짧게 해줘야 어떻게 되면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파괴가 되는 거죠. 시간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그건 미는 거고, 그렇죠? 에어백 같은 거, 그렇죠? 퍽 튀어나와가지고 푹씩 어차피 차가 달려가다 꽝 부딪히면 그 엄청난 차의 운동량이 0으로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운동량은 딱 정해져, 그러니까 충격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접촉 시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내가 받는 충격량은 줄어드리는 거, 이런 거죠. 쉽게 또 이것도 뭐 물리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엄청난 충격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충격량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막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떤 일정한 충격량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짧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힘이 엄청나게 큰 거야. 엄청나게. 뭐 죽을 것 같지만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접촉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충격력은 줄어들게 되죠. 단 돌아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시간 지나면 뭐 부모님 뭐 반만 돌아가시고 이런 거 없잖아. 어차피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딱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이 시간이 짧을 때는 어떻게 된다?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고 그 힘이 큰 거고 돌아가신 거는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때는 좀 우리 부모님 막 생각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때처럼 막 으아 한 20년 동안 막 으아 뭐 이러면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렇죠? 바로 이런 물리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줄 때는 충격량을 가해야 되고 이 충격량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충격 힘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충격량이 정해졌을 때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졌을 때 얘네들의 조합에 따라서 이러한 다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어요. 10이라는 애들이 0이 됐다.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10이라는 충격량들을 얘들은 받은 거죠. 근데 그 충격량 중에서 힘을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촉 시간이 짧으면 대신 힘을 많이 받아서 마이너스 11을 받은 거고 대신 접촉 시간을 늘려줘서 푹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힘은 적게 받고 시간을 길게 받아가지고 결국엔 똑같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리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좀 암기를 강요하자면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 운동량은 이거예요. 그렇죠? 충격량은 이거예요. 자,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하는 거 좀 가르쳐주고 문제 풀어주면 끝나죠. 그게 아니에요. 다 충분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물리를 알고 있다고. 왜냐면 여러분 자연계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연계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자연 현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면 훨씬 재밌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운동의 양이고 그리고 운동량을 변화 주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힘을 가해서 충격력을 가해서 그만큼 어떤 상호작용하는 시간까지 충격의 양을 가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물체 운동하던 물체의 운동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세요? 자, 충격량이 없으면 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운동량이 0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 자, 아까 볼링공 지나가는 거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운동량이 100이면 100으로 유지된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배웠고요. 충분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잘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생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